일단 오늘 발표는 좀 캐주얼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닛케어라는 그 제품이 1월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총 9주간의 그 정식 스펙이 이제 나온 거부터 해서 카운트를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9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기 시작한 걸로 하면 총 7주 정도의 시간을 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6주의 이터레이션 데모와 파이널 데모를 거쳐서 약속한 시간 안에 베타가 이제 릴리즈가 되긴 했는데, 그 일정을 지켜내고 스펙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과 그 룰들을 좀 세워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런 룰과 프로세스와 프로토콜들을 좀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자면 문서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루닛케어의 1월 당시의 조직을 기준으로 수립된 이제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각 조직별로는 좀 와닿지 않거나 이제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유즈 케이스의 하나로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덜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발표용으로 작성이 됐다기보다는 실제로 루닛케어 조직 안에서 이제 온보딩용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이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개념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용 문서로 작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발표에 핏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문서의 내용들도 서로 엉켜 있어서 이렇게 쭉 읽으면은 순서대로 이 이빨이 맞는 건 아니고, 아마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톱니를 맞춰 봐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에서 먼저 이 개발 방법론은 루닛케어라는 상황 하에서 적은 인원과 부족한 시니어 비율을 기준으로 최선의 개발을 하기 위해 이제 선택하고 설계한 방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른 방법론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아니면 더 그 현실적인 방법이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애자일적이라는 이제 척도를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냥 적은 인원과 부족한 시니어 비율 하에서 일정을 지키면서 고객한테 의미 있는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회사도 그렇고 루닛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루닛케어라는 조직이 훨씬 커짐에 따라서 더 좋은 시니어분들 더 많이 모시고 해서 높은 전문성과 이제 이거보다 더 강력한 프로세스, 그리고 안정된 매니지먼트를 구축을 하는 것이 향후로서는 이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이 프로세스는 이 위에서 얘기한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거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이 프로세스가 계속 루닛케어를 위해 존재할 거라고 개런티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먼저 발표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에서 MVP 제품이나 초기 제품들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직원들이 길을 잃지 않고 구성원들이 고통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품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서 사용자들이 미숙한 프로그램 아니면 쓸 수 없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제품들이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과거에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흔한 현상들 몇 개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가 가장 컸어요. 분명히 MVP 제품이고 작고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특히 개발자들이 스펙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토로를 많이 했었고 그 결과는 결국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서 제품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제품은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라는 문제가 있는데 위에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흔하게 우리는 티켓 기반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루닛케어는 지라를 사용했지만 트렐로나 뭐 저희 루닛케어가 아니라 루닛 내부에서도 아사나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버그질라나 트랙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고가의 툴들을 통해서 이슈 트래킹들을 했었는데 무엇을 쓰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할당된 일은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품을 동작시켜 보면 제품은 문제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 문제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걸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명시된 스펙은 다 개발했는데 티켓이 왜 안 끝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또 사실은 위랑 연관이 돼요. 위에서는 티켓을 끝내버렸는데 제품이 동작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품이 동작을 안 해서 티켓이 되돌아오거나 티켓을 끝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럼 개발자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티켓에 있는 내용 중에 자기가 안 한 거는 없는데 왜 이 티켓이 끝났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제품이 동작을 안 하거나 버그가 있는 건 내 티켓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일을 제대로 완수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필드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이거를 방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프로세스에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째로 이제 비즈니스의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엄청나게 커지고 뭐 예를 들면 구글 검색 정도가 되면 제품을 개별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루니케어 같이 처음 시작해서 그 정도 규모의 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두에 밝혔던 충분한 시니어들이 철저한 스펙을 기반으로 동료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성원 전체가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즈니스와 얼라인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체크해서 일이 끝났다는 명확한 정의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적은 인원이 함께 뭉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의 비즈니스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프로세스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책임과 협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필드에서 많이 느낀 건데, 어, 단일 책임이 주어지면 비즈니스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뭘 하고 있어요라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협업을 강조하게 되면 내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하던 거 아닌데 라는 현상이 좀 나타나요. 그럼 누가 하던 건데라고 해서 추적을 해보면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럼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으면은 그 여러 명은 피로도가 누적될수록 그거의 책임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일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과거에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났다는 걸 개런티하는 책임자는 누구냐라는 거를 명확히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내 일만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협업을 해야 돼라는 것도 같이 강조가 돼야 되는 룰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오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피로감이 사실상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로도와 그 프레셔로 다가오기는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도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경험들이 쌓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기준의 성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는 그 사람에게 이제 패배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성취와 성공의 경험들로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걸 토대로 더 큰 성공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품 개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개발에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는 제품 전체의 완성이라는 성취에 한 걸음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제품이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고 있고 릴리즈까지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팀 전체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칸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스크럼과 스프린트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실제로 루닛 내부의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프린트나 스크럼이란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애자일 방법론 겉핥기라는 데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모든 방법들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스크럼이 아닌 칸반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스크럼을 선택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크럼과 스프린트는 정교한 플래닝이 필요해요. 이터레이션 안에 반드시 끝낼 수 있는 일들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팀의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팀의 속도는 사람들한테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퍼포먼스나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월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서 개발을 막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플래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잦은 플래닝 변경이나 인터럽트 티켓들이 난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스프린트 종료가 됐을 때 티켓들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무력감, 패배감, 실망감 그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럼을 하려면 일단 팀워크가 단단해야 되고 팀 자체가 자신의 속도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시니어리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예측하고 플래닝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 있어야 스크럼이 동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스크럼을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칸반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 뭘 다 해내야 돼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순서대로 끝내서 차곡차곡 쌓아갈 거야라는 느낌이 칸반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디시전은 고객한테 가야 되는 그 스펙들을 우선순위대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그 스펙들의 가중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MVP가 베타 버전으로 나갈 때 반드시 고객한테 가야 되는 것과 고객한테 가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완성할 수 없다면 빠져도 되는 걸로 구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칸반을 선택하면서 한 디시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하는데 일단 MVP 스펙에 만족된 게 일정 안에 끝난다라고 하면 릴리즈 시킨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 들어가도 되지만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있어서 더 했다면 그것들도 같이 내보낸다. 근데 최악의 경우 반드시 나가야 될 것들이 일정 안에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라는 기본적인 이제 디시전을 가지고 칸반을 수행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칸반에는 백로그라는 것이 없고 해야 될 일은 전부 투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칸반은 원래 오퍼레이션 조직에서 스크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인터럽트들이 너무 발생을 해서 스케줄링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칸반은 오히려
할 일들이 눈앞에 쫙 나열이 돼 있고 스크럼처럼 백로그에 이제 쌓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백로그라는 거를 이제 별도로 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 아니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으면은 그 리더빌리티가 떨어지니까 좀 뒤쪽으로 치워놨다가 올려야 되는 것들은 백로그로 좀 치워놓고 하기 위해서 백로그라는 걸 추가를 했고요. 이런 니즈는 이제 다른 데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라시안에서 칸반 시스템에 이제 요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아틀라시안 문서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은 별도로 컴플레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구글링을 해봤을 때 이제 애자일 커뮤니티에서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검색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아틀라시안에서 좀 밀고 있는 단어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칸반이라고 일단은 불렀고, 아틀라시안에서는 이걸 컴플레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되게 장황하고 복잡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짧게 받고 갈게요. 한 3분에서 5분 맥스 해서. 없으시면 진행하고요.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행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지라의 기본 티켓 타입들을 썼는데, 지라에서 가이드하는 걸 맞추기보다는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걸 지라랑 연결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티켓은 메인으로 쓴 거는 일단 에픽하고 그다음에 스토리, 태스크를 기본으로 썼고요. 서브 태스크랑 버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태스크 플래닝 회의라는 거를 뒤에서 설명할 텐데, 그 회의 때 수행했던 액티비티의 사진을 하나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보라색 포스트잇이 에픽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스토리,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태스크고요. 하얀색은 저희가 이제 API를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싱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제 그 API를 쓰겠다를 미리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긴 프로토콜 명세가 따로 있고, 이거는 지라 티켓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고요. 태스크의 디스크립션에 일부러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에픽, 스토리, 태스크 이 세 가지 티켓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에픽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드맵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최상위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픽의 책임자는 무조건 PO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픽은 전체 서비스를 구성하는 큰 단위의 모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전체 서비스의 총괄 책임자는 PO이기 때문에 각 에픽의 상태와 그것의 종료 그리고 릴리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PO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사이니는 무조건 PO가 되도록 되어 있고, 서비스 전체를 에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일감이 너무 크고 복잡하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컴파운트들로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컴파운트로 나눴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우선순위들 이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픽은 컴포넌트와 이제 이 에픽이 나가야 되는 릴리즈 버전을 조합을 해서 이름을 장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와 듀 데이트를 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스타트 데이트는 이제 이 버전들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그냥 그 그래프로 보기 위한 거고요. 듀 데이트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느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좀 우선순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날짜를 넣는 거고, 정확히 그 날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는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라보드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여기 MVP들을 보면은 시작 날짜가 거의 균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얘들은 MVP 시작일이 이때쯤이었다인 거고, 근데 끝나는 날짜들이 이제 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날짜까지 이걸 끝내겠다라기보다는 얘가 먼저 끝나야 되고, 베이직이 먼저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보드 작업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가이드라인은 좀 릴리즈와 가깝게 끝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개발 환경도 이때까지는 개발 환경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서포트 돼야 되지만 운영 배포 환경은 릴리즈 때까지 조금 더 걸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러프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스 버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한성 기준에서 뭔가 보여주고 싱크를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라의 어떤 보드나 이런 것들의 필터 기능들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로그를 보면은 칸반에서 백로그를 아마 온 하면은 여기에 이 버전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에도 활성화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백로그의 좌측에 버전 패널이 있고 크리에이트 버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버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MVP는 이미 이제 릴리즈가 된 상태인데 세계 암 예방의 날이라고 디스크립션 적어놓고 그래서 릴리즈 데이트는 3월 21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해놨고 마이너 버전업인 0.1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4월 13일에 이제 마이너 버전업을 좀 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케어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마킹을 해서 에픽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픽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돼서 픽스 버전이 이제 얘는 MVP로 되어 있고 뭐 스타트 듀 데이트, 레이블 어사이니 저희 PO이신 은수님 이렇게 박혀 있고요. 네. 그래서 에픽의 생명 주기는 아까 버전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버전이 개발이 계획될 때부터 그 버전이 운영이 종료돼서 프로덕션 스테이지에서 내려갈 때까지가 그 에픽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는 거고요. 그 해당 릴리즈 버전의 운영이 종료돼서 다음 버전이 프로덕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버전과 관련된 모든 에픽과 스토리와 태스크 그 외 모든 티켓들을 돈으로 옮긴 뒤에 아카이브해서 이제 보드를 좀 정리해서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고 다음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현재 룰로 되어 있습니다. 에픽의 생성부터 아카이브까지 예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조금 자세히 한 거니까 따로 제가 읽고 지나가진 않을게요. 예, 그 다음에 스토리 티켓이 있는데 이거는 유저 스토리를 뜻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유저 스토리라는 거는 또 국내에 이제 번역서가 있는데 유저 스토리 매핑이라는 책의 번역서가 있고 그 책을 보면 조금 더 나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책을 완독하지 않아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유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 뭔지를 만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이제 설계가 된 부분이 있고 실제 유저 스토리를 어떻게 다룰지는 은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PO, PM, UX 디자이너들이 좀 더 잘 해주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잘 모르고요. 단지 유저 스토리 티켓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의 총 책임자는 PO, PM, UX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스토리로서 기술을 하는 거고요. 이 스토리에 이제 태스크들이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을 갖는 이제 태스크들이 모두 요거 좀 잘못됐는데 태스크들이 모두 돈으로 가게 되면 스토리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있는 상태에서 디벨롭에서 그 동작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완벽하게 동작을 했다라고 하면 스토리가 이제 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들이 이제 돈으로 간 거를 기준으로 다음 이터레이션 데모가 돌아왔을 때 그 돈이 된 스토리들이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서 동작을 하는지를 데모 때
팀 전체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서도 설명이 나올 건데 보드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현재 보드가 투두, 인프로그레스, 코드 리뷰,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들은 투두에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 설명할 태스크, 개발 내용들은 인프로그레스에서 코드 리뷰로 이동을 했다 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스토리에 속한 태스크들이 하나하나 인프로그레스 코드 리뷰를 거쳐서 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있는 스토리에 그 디테일을 봤을 때 릴레이션 돼 있는 태스크들이 전부 돈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개발자들은 일을 다 끝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개별 티켓을 끝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유저 스토리가 동작을 하느냐에 대한 최종 검수는 여기 있는 어사이니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개발자들한테 다시 이슈를 던지고 그럼 이제 태스크에 미흡함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태스크가 있는지 아니면 버그 때문에 동작하지 않았는지 티켓 타입을 정해서 해당 스토리에 다시 티켓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처리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어사이니들이 유저 스토리가 동작한다는 것을 승인을 하고 직접 돈으로 옮겨야 해당 스토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팀 전체가 합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끝나기 전에는 그 보드에 맥스 스토리 리밋이 걸려 있는데 룰을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토리가 절대 시작될 수 없는 우선순위대로 일정 개수의 스토리들만 진행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새로운 스토리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사용한 이제 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가 있는데 태스크의 어사이니는 아무나 될 수 있고요. all이라기보다는 any라고 해야 되는 게 표현이 맞았을 수도 있는데 태스크는 실무적인 업무들을 정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의 태스크 티켓이 가장 많은데 개발자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UX 분들이 이제 리소스를 만들어 제공을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태스크의 일부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PM 분들이 서비스 정책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약관 등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들, 서드 파티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 때 계약을 진행하고 금액을 지불해서 이제 개발해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그런 행정적 절차들 같은 것도 태스크의 일부로서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투두로 이동할 때는 스토리가 투두로 이동할 때 스토리를 분석해서 필요한 태스크들을 만들고 태스크와 스토리 연관관계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룰에서 태스크는 미리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일감의 레이아웃은 에픽과 유저 스토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뒤에 아까 그 스토리들이 일정 개수씩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들은 백로그로 들어가서 보드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투두에 해야 될 스토리가 없다라고 하면 스토리를 끌어올리는데 그 스토리에 태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태스크는 뒤에서 설명할 태스크 플래닝 회의를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 플래닝 회의에서 함께 유저 스토리를 리뷰를 하고 유저 스토리를 개발자들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이제 PM이나 UX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는데 개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UX나 이제 PM 분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유저 스토리를 개발단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럼 프론트와 백엔드가 그 유저 스토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회의상에서 즉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이제 그 플래닝 회의라는 데서 만들어져서 리뷰를 하고 해당 태스크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포스트잇을 가지고 지라에다가 입력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회의가 이제 종료되는 것이 저희 이제 프로세스의 일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 보드가 플래닝 회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픽과 유저 스토리는 미리 있었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이유는 이 태스크라는 걸 정의해
하기 위한 거고, 여기에 붙여서 나열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하느냐를 함께 보드에서 보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사이니는 all 또는 n이라고 해놨는데, 태스크 담당자는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투두에서 in progress로 이동할 때,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이동할 때 이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스스로 할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태스크가 끝나는 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뭐 예외 상황은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그 태스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팀에서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딴 사람이 그 티켓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나 그 권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좀 미리 할당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 태스크는 이제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별도의 뭐 외부 디펜던시 같은 걸 좀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태스크 자체는 내가 책임을 지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하기 위해서 되어 있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브 태스크는 보드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티켓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거는 에픽과 스토리와 태스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브 태스크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그는 말 그대로 그냥 고쳐야 될 거를 인터럽트성으로 그냥 누구나 발견하면 그냥 붙이면 된다. 그러면은 투도에 있으면은 아무나 그거를 가져가서 인프로그레스로 갈 때 어사이니로 자기를 등록하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게 개발 중인 내용의 버그면은 유저 스토리랑 릴레이션을 연결을 해서 유저 스토리의 책임자한테 반드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받고 승인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지켜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로드맵에서는 에픽을 기준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로그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팀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현재 보드에서 보이지 않는 티켓들이고요. 그래서 의미론적인 백로그를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하긴 하는데 걔들은 이제 버전이 들어갈 자리에 샵 백로그 에픽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이제 백로그 타입으로 보드에 안 올라가고 그냥 급하게 처리 안 해도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얘가 특별히 어느 구분으로 들어가느냐는 또 에픽으로 해서 별도로 좀 시한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서치의 샵 백로그, 라이브러리에도 백로그, 커먼, 뭐 기술 부채 대응 백로그, 정보 보안 백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것들은 전부 이제 백로그에 있어서 보드로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냥 살펴보고 여유가 될 때 아무 때나 하거나 다음 버전 플래닝 할 때 백로그를 리뷰해서 이번 버전에서는 포함을 시킬지 리뷰를 하는 것으로 미뤄두는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에픽의 백로그고, 그 다음에 지라에서 표현하는 건 이 보드에 있는 건 앞서 보여드린 이제 이 보드의 패널들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접을까요? 보드를 접으면 이제 백로그 패널이 밑에 또 한 단이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보드상에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 샵 MVP라고 되어 있는 이 에픽에 연결돼 있는 애들은 그냥 보여지면 복잡하니까 뒤쪽으로 빼놓은 애들이고, 샵 백로그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나중에 이제 언제 수행할지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보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티켓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티켓들은 타입에 따라 이동 경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지라에서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면 좀 더 좋겠는데 이 룰에는 티켓 타입을 지정을 현재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티켓들은 어떤 룰들을 따라가고 특정 티켓들은 어떤 룰들만 따라가야 된다를 지정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시스템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다를 이해해서 그 룰에 위반되지 않게 좀 다뤄야 되는 휴먼 에러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있는데 어쨌거나 룰은 스토리는 투두에 해야 될 일을 올린 뒤에 투두에 태스크가 하나라도 시작이 되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로 옮기고,
그래서 태스크들이 모두 끝나서 스토리의 어사이니가 태스크들이 유저 스토리를 완벽하게 동작시키고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어사이니가 돈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스크는 이제 각각의 개발자나 디자이너 아니면 관계자들이 투두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끝내서 돈으로 갚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투두에 어사인 되지 않은 일 중에 하나를 자신을 어사인해서 인 프로그레스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코드 리뷰를 통해 동료한테 적절하게 잘 코드가 그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받은 뒤에 돈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버그도 태스크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지라에서 그 패널과 관련된 이제 룰을 지정을 할 때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에디트하게 되면 티켓의 이동 경로나 이동 방법 내지는 아니면 이동을 했을 때 어떤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진다든지 하는 좀 자동화와 강제성에 대한 거를 시스템적으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건 티켓을 만들게 되면 일단 무조건 투두로 가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로그를 좀 빼야 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투두로 가게 되면 스토리는 셀렉트 스토리 룰을 따라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로 이동을 한 뒤에 돈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태스크나 그 버그 티켓들은 투두에서 인 프로그레스를 통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돈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워크플로우 에디터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밑에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투두 패널이란 어떤 것인가, 인프로그레스 패널이란 어떤 것인가, 코드 리뷰 패널은 어떤 것인가, 인티그레이션 패널은 어떤 것인가, 돈 패널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 뒷내용 하기 전에 한번 끊고 뭐 필요하면 Q&A를 하고 가는 게 덜 어지럽거나 복잡할 것 같아서 한번 여기 브레이크를 걸게요.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드레이. Hi, I just wanted to thank you for documenting your project so well. It's really inspiring for other projects that could also improve their documentation. My question is about bugs. How do you triage bugs? Because some of them are more severe than others and require being placed at the front of the queue, maybe halting the current tasks, and other ones are less serious. And I had a follow-up question is how are your bugs documented? Do you do screen recordings? And another one, do you generate tests from those bugs to avoid them in the future? I can repeat the later ones later, but yeah, the main question, how are bugs triaged and placed in your current task management?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일단은 버그 어떻게 관리하냐로 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버그 판단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네, 제가 한국말로 해도 괜찮은 거죠, 안드레이? 제가 뭐 통역해 드릴까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네. 일단 버그의 판단은 무조건 그 스토리의 책임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As per the triage of the bugs, it is up to the story reporter or the person who registered the story. 네,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버그들은 누구나 찾아낼 수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 제품을 딜리버 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가 모든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유저 스토리대로 동작을 했는지는 그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그의 이슈 레이징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버그가 맞는지는 그게 버그가 맞는지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를 했을 때 그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 버그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스토리의 어사이니한테 최종적으로 부여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yone can find and report bug in the test process, but regarding the final decision, we view it as more of a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assignee,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story. So as per deciding whether a certain issue is a bug or not,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the specific issue, task, story, decides whether it is a bug or not and the severity of the bug. Would it be clear? Yeah, Any That's questions? fantastic. Thank you. And 두 번째 질문은 버그가 어떻게 문서화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좀 파고들면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버그와 장애가 구분이 돼야 돼서 이제 그런 거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MVP고 심플하기 때문에 버그를 다루는 내용은 현재 티켓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좀 정교하게 룰을 만져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s per the documentization of the bug, we mainly manage bugs by Jira issue tickets. And I remember you mentioned whether we report the bug by recording it or just text. I guess from our beta development process, when some issues are found, it depends. Sometimes if we think the text would be enough to explain the bug, then only the simple text of expected results and what is happening now. And some cases when the text explanation is not enough, we also video record the screen of the bug incidents and we attach it in the Jira tickets.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버그 티켓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더 심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스트모템 회의라는 거가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장애를 겪지는 않았지만 제품 개발에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포스트모템 회의를 이미 1회 한 적이 있고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 있고 아마 이따가 회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거에 대한 참고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질문의 내용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Some issues that we consider should be treated something different than bug. We have separate postmortem meetings where we take a deep dive into why it happened and what we can do to prevent the issue from happening again. So I guess the issues, problems arising from our development process, we consider some as a bug and some as bigger issues. 버그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거 postmortem이 필요한 거는? 장애나 어떤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죠. 장애가 뭘까요? 영어로? 인시던트? Malfunctioning incidents or some serious incidents, we treat it differently and have additional postmortem meetings. Any more questions regarding our bug handling process, Andre? Yeah, just one more. I was wondering if you have a policy about generating a test from a bug, especially more severe bugs, in order to detect that bug earlier if it ever reoccurs. So I think it's called regression testing. Do you do that? How do you decide? I was just wondering what your policy is about regression tests and generating tests from bugs. 대충 알겠는데 정확히 하기 위해 은수님이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죠. 저희 리그레션 테스트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현재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나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진 않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준비는 이전부터 논의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로커스트를 이용한 그
E2E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그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를 미리 잡아내기 위해서 그걸 테스트하는 프레임워크와 도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이미 예전에 디시전은 내렸고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은수님께서 엑셀 시트로 별도로 정의를 해 주신 게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테스트 할 수 있는 거는 로커스트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 스테이지들, 적법한 테스트 스테이지들에서 지속적으로 오토메이션 테스트들을 걸어갈 예정이고요. 테스트 케이스들을 코드로 전환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많이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Currently, we don't have any official regression test process because due to the short preparation time of our beta release. Sorry about this. No problem. And as per what we're preparing at the moment is a platform automizing test process via platform called Locust. And also for the front end side, we have cross-browser testing module platform service that we are trying to integrate into our service. And as per the beta release test case, I manually made some major test cases that needs to be tested before the release. And for our future upcoming test process, we intend to Automation testing automation testing tools. Sorry, up to my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process. Would it be enough details that you would want to know? Yeah, that's fantastic. I just wanted to say that in our team, we started using end-to-end testing relatively recently, and it's been quite helpful to make sure everything is working. So it'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us. We're using Cypress, but I'm not sure if it's the best platform. I've heard that also Playwright is another popular option. So I'm curious to hear more about in the future when you implement testing on the front end, especially end to end. And also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 can assist at all. We made lots of mistakes with inefficient or flaky tests in the beginning. So if I can help you avoid any of those, then please let me know. I'm very interested in the topic of testing and also sharing what I know so far. 네, 그런 내용은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따로 게시해 주시고 이렇게 좀 노티를 해 주시면은 보고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need translation for this, Andre? A little bit, if you don't mind. Okay, basically, we would love to share the what do you call it, process or other references that we can refer to, and knowledge sharing is key to the more efficient development process, we believe. So if you have anything to share with us or would like to guide us, it is always welcomed and we would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I'm not sure exactly at what stage that would be most beneficial for your team. So maybe we can talk on Slack about the timing and also how to do that sharing. Because I just want to do it in the way that makes the most sense for everybody. So yeah, we can continue the discussion on Slack if you would like. Okay, let's talk about it later, and it will be very helpful, I think. Thank you.
Thank you.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준영님. 네, 되게 의미 있는 미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면 이거 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준영님의 고견 듣고 싶어서 처음에 MVP를 하실 때 이제 서비스 기능을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제 뭐 PM 쪽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할 거잖아요. 이런 네. 기능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실제 이제 개발을 뭐 개발 일정이나 뭐 이런 걸 산정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한 10개짜리 이게 요번 MVP에는 예를 들어서 한 우선순위를 정하되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요 정도는 MVP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서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막 논의를 하다 보니 우선순위 세 번째 거가 예를 들면 한 8주가 걸리는 거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던가 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적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우선순위를 뭐 바꿔 나가는 작업을 했는지 혹시 그게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일단 첫째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볼륨이 엄청나게 이제 들쑥날쑥하도록 그 모듈이 잘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디시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런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들이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사람들이 잘 협력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그거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약간 자랑이고 죄송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은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스큐즈가 되게 잘 됐고 우선순위를 자르거나 일정의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룰 합의가 굉장히 이제 잘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일단 뭐 같이 전에부터 일했기 때문에 덮어놓고 신뢰하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럼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토리 같은 경우에 개발자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갖고 지켜봐 달라. 대신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은수님이나 승욱님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합의하고 가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마 일정 조정이 있거나 스펙을 많이 뺐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라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에픽 스토리, 태스크, 서브 태스크 그렇게 이렇게 파일럿이 약간 그려지는데 네, 이러한 거를 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래놀리티라고 하죠. 빨갱이 이게 어떤 거를 에픽에 넣어야 되냐, 어떤 걸 스토리에 넣어야 되냐, 어떤 걸 태스크에 넣어야 되냐, 어떤 거를 서브 태스크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 그래놀리티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너무 네. 약간 막 중구난방으로 네.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그러한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게 요 정도 수준을 우리는 에픽이라고 본다, 요 정도 수준을 우리는 태스크라고 본다, 뭐 등등 그런 혹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서에 티켓 타입에 어느 정도 기술이 되어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바라보는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이해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아까 어사이니와 책임자에 대해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 에픽과 유저 스토리는 전적으로 그 은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UX와 PM들이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하고 유저 스토리랑 와이어프레임을 할 때 프론트엔드들 분들께 리뷰해드리고 피드백 받아서 조정하는 작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합의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은 존중한다. 대신에 이거를 이해시키고 합의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이 모든 곳에 있고요. 그래서 네네. 그 모듈을 나누는 기본적인 내용은 은수님과 UX와 PM들에게 그 책임과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싱크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리뷰 타임에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권한자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팀 전체가 아직은 저희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팀 전체가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디스커션 하는 자리는 이제 갖고 나서 결국에 없으면 결국엔 권한자가 책임을 가지고 한다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에픽 아까 그 예시를 보여주셔가지고 아까 보면서 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에픽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제 지금 여기는 에픽은 보면은 뭐 기술 부재 대응 정보 보안 약간 뭐랄까 더 이게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의 그 집합을 서비스라고 하고 그 서비스들을 좀 더 하이 레벨 봤을 때 뭔가 뭐 환경 운영 버전 변화 봤을 때 네. 만약에 도니케어라고 하는 앱이 한 뭐 5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기능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네. 얘를 서비스 단위로 요 매픽을 정의하지 않고 뭔가 네. 약간 더 큰 레벨로 정의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고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도니케어라고 하는 거에 무슨 설문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네. 또 뭐라 할까 무슨 고객 대응 서비스, 먼 서비스 이렇게 큰 단위 서비스도 존재한다고 하면 그 서비스 단위로 에픽을 정하지 않고 그거가 좀 더 상위 레벨로 정의를 한 그 뭔가 그 이유 또는 뭐 왜 그런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서비스 단위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가이드랑 리서치 보드가 기본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제 네. 일정에 의해서 MVP에 넣지 않겠다라고 디시전을 내린 다른 서비스들이 있고,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메인이나 베이직이나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정할 때 이제 기본적인 룰은 좀 유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자일을 채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팀이 합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명문화된 이건 서비스만 정해야 돼. 그럼 메인은 서비스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굳이 이렇게 좀 지난한 얘기를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이게 단위로 잘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메인이라는 에픽이 되게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리서치 보드가 복잡도가 제일 높고 난이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부터 했고 그래서 메인 화면이 없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메인의 디자인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은 나중에 우리 정보 보안 이슈가 있고 ISO 27001 기준에서 우리는 뭐는 대상이 되고 뭐는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거를 할 거냐? 그럼 걔는 또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정보 보안으로 에픽을 하나 생성하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된 게 이 시점에 이슈 레이징이 돼서 에픽이 생성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팀이 합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적당한 그 크기로 자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굳이 이걸 가지고 되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 논쟁을 하면서 뭐 시간을
사용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상임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라 관련해서 짧은 질문인데요. 예, 그 지금 이제 에픽이나 뭐 스토리나 그 태스크나 다 일종의 티켓으로 보이는데 네. 혹시 그 이것들에 대해서 지라에서 뭔가 구분해 주는 게 있는지, 사실 지금 스토리나 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의미론적으로는 하이어라키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지라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티켓을 딱 보면 아 이건 스토리구나 이건 태스크구나 구분이 가능한가요? 스토리는 녹색 요 마크고요. 아, 태스크는 요 마크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와 태스크는 하이라키가 없어서 예, 반드시 릴레이션 표현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뭐 지금은 온라인으로 무조건 하긴 하지만 데일리 미팅에서 체크를 하는 거는 뭐 아까 취지나 이런 것도 설명을 했을 때 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일정이 어떻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팀을 위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정보로서 모두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 프로세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미팅 때 하는 게 태스크를 정의해서 입력을 하는 그 태스크 플래닝 회의 아까 설명드렸던 때 태스크를 입력을 할 때는 그 칠판이 있었죠. 칠판이 있을 때 어느 유저 스토리와 어느 태스크가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입력하는 타임에 릴레이션을 반드시 걸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휴먼 에러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거나 뭐 프로세스 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블록드 바이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데일리 미팅 때 하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이제 지라 보드를 놓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돈으로 끝났는지 프로그레스 상태인지 프로그레스 상태면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될 게 없는지 정도만 체크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돈으로 다 끝났는데 돈으로 안 갔다라고 하면 어사이니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가 돈이 다 된 것 같은데 책임자 기준에서는 끝났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이냐 그거를 한 번 더 싱크업하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으로 옮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하고 이따가 옮겨 놓겠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해 주시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태스크와 스토리 사이에 일단 구분은 이게 이 아이콘이랑 이건 지라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아이콘과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의 하이라키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릴레이션을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론적인 관리는 데일리 때 그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있으실까요? 많이 질문을 받았고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5초만 좀 더 기다리고 없으면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관념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지라의 티켓들의 의미가 당연히 Git에 있는 브랜치와 그 브랜치들이 배포되는 배포 환경과도 의미론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그것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현재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스테이지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간 안에 2B가 이게 완성이 되기는 할 거고요. 현재 돌고 있는 환경들도 있고 해서 이제 2B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브랜치들은 Git에서 메인과 디벨롭 브랜치를 기준으로 많이들 작업을 하죠. 그래서 스테이지 이름을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배포 서비스들이 두 가지의 스테이지 구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프로덕션 스테이징, 디벨롭을 많이 사용하고 또 다른 곳은 프로덕션 CBT 샌드박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릴리즈된 태그와 메인과 디벨롭과 연관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스테이징도 있고 샌드박스도 있고 CBT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웹 서비스에서 이제 버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전에 대한 운영 이슈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호환되지 않는 큰 변경에 대한 다음 마이너 내지는 메이저 버전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면서 버전의 변경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그 조작과 휴먼 에러 방지, 휴먼 에러 방지에 신경을 쓰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은 디벨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d.runitcare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스토리가 끝나게 되면 스토리를 돈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사이니들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한 뒤에 최종 승인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리포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일어나고 그 버그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확인을 해서 리포팅하는 공간이 요 디벨롭 스테이징과 디벨롭 브랜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샌드박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개발과 비메이커들, 프로덕션과 직접적 상관없지만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샌드박스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샌드박스는 저희가 이제 루니케어를 하는 동안 6번의 이터레이션 데모를 9주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터레이션 주기를 길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주 단위로 했고 앞으로는 아마 2주 단위 이터레이션 데모를 가질 예정인데 이터레이션 데모 전에 메인의 디벨롭이 머지가 되고 그러면은 sb.runitcare에 배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터레이션 데모 회의에서 새로운 스토리들이 병합된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유저 스토리 기반으로 이제 시연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 도메인으로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직접 사용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들을 하는 공간이 메인 브랜치이면서 이제 샌드박스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준비를 하게 되면은 릴리즈 대시 버전이 되는 브랜치를 따게 됩니다. 이 브랜치의 기준은 이제 그 배포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지는 스테이징이고 s.runit.care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은 릴리즈 브랜치로 따지게 되면 메인 브랜치로의 코드 머지를 통한 코드 병합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제 새로운 버전이나 이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기술 부채를 해결을 해서 코드 베이스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까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코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병합이 되고 하면 덜 개발된 다음 버전의 그 코드들이 스테이징을 통해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 장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은 릴리즈 브랜치로 가게 되면 샌드박스로 코드 병합은 할 수 없고 체리픽을 통해서 이제 핫픽스가 일어났던 내용에 대해서 샌드박스에 적용은 할 수 있다. 다른 커밋 기록으로 요게 이제 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으로 이미 분기가 따져서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버그 픽스를 포함한 이제 소소한 어떤 폰트 변경, 뭐 마진이나 픽셀의 변경, 이미지의 교체 같은 소소한 내용들은 이 릴리즈 브랜치에서 스테이징 환경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게 이제 배포가 나가야 되면 태그를 따게 되면 CI/CD에 의해서 프로덕션에 이제 자동 배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마이너 버전 내지는 메이저 버전 개발이 디벨롭에서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프로세스로 디벨롭과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전에 대한 배포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릴리즈 브랜치를 만들게 되는데 이 릴리즈 브랜치는 CBT 환경으로 배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배포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변경은 스테이징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차세대 버전에 대한 준비와 검증은 CBT에서 하도록 한다가 룰입니다. 그래서 CBT의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럼 버전을 체인지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CBT에서 태그를 따게 되는 거죠. 그럼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어느 브랜치에서 태그를 땄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태그가 따졌다라는 게 트리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BT에서 태그를 따게 되는 순간 프로덕션은 CBT 기준으로 새로운 프로덕션을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네, 프로덕션을 배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릴리즈 버전 업에 대해서는 이 룰대로 그 브랜치들을 계속 따지면서 운영과 차세대 버전이 동시에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브랜치 전략이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밑에 이렇게 적어놨고 제가 또 뭐 쭉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에 설명 안 된 게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온디맨드로 그때 퍼포먼스 테스트를 구성을 했다가 테스트하고 부셔버리는 걸로 해야 돼서 왜냐하면 퍼포먼스 테스트는 그 리소스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낭비고 그 다른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 환경이 또 필요하고 그런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리면 표현이 안 되고 그냥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만들면 된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브랜치에 대한 것도 이제 뭐 밑에도 설명한 내용 그대로 지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읽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태그도 이제 공식 배포 코드를 관리하는 마킹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의 기준이 되는 버저닝에 대해서 이 모든 룰과 엮여 있죠. 그래서 시멘틱 버저닝을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멘틱 버저닝을 쓰고요. 원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드의 버저닝을 다 분리하고 모든 걸 좀 분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복잡도가 되게 높고 지금 인원이나 규모나 뭐 그걸 매니징해야 되는 매니징 파워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좀 겉멋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PI의 버저닝이나 뭐 그런 버전은 각각의 코드들에서 그냥 노출을 하는 걸로 따로 해놓고 서비스의 버전은 그냥 일원화해서 시멘틱 버저닝 기준으로 하는 걸로 현재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패치 버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거꾸로 패치부터 보자면 아까 스테이징에서 핫픽스가 일어나고 그거에 태그를 따서 프로덕션으로 간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스테이징에서 일어난 변경은 메인으로 머지되면 안 되고 체리픽을 통해서 코드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패치 버전업을 통해서 새로운 태그들이 만들어져서 그 배포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이 있는데 마이너 버전은 그 현재 존재하는 기능의 UX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API 스펙 자체가 바뀌어서 프론트와 백엔드의 정합성이 맞은 상태로 함께 나가야 되거나 데이터베이스 스킴의 변경이 돼서 계획 하에 신중하게 이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을 때 롤백이 불가능하거나 롤백은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정지시켜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마이너 버전업이라고 하고 있고 별도의 릴리즈 브랜치로 관리를 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는 UX의 전면 개편이나 새로운 서비스, 서브 서비스죠. 이제 루니케어가 큰 틀의 이제 패런트 서비스고 그 안에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서비스 정도의 볼륨으로 기획이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 메이저 버전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아까 설명했듯이 디벨롭에서 개발해서 메인 브랜치에 이제 이터레이션 데모 하면서 검증을 쭉 하다가 코드 프리징과 함께 릴리즈 브랜치로 CBT 환경에서 최종 그 파킹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따서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하는 게 메이저 버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한번 여기도 Q&A 짚고 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 5초만 기다리고 예, 없으면 넘어가죠. 네, 질문 없으시니까 이제 저희가 협업하는 그 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그냥 논스톱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워킹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섹션을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순서로 저희들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다가 수정이 된 부분도 있고 원래 계획과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게 뭔지도 좀 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디스크립션을 좀 달아놨으니까 이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루니케어의 베타까지는 그 일주 단위 이터레이션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너무 그 현 개발 기간이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확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데모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데모 전까지 이제 스토리 완결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래서 화요일에 데모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그 데모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화요일에 날짜를 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공식적, 비공식적인 게 있는데 뭐 공식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 몇 가지 설계된 게 있었는데 요것들이 폐기가 됐는데 왜 폐기했는지는 밑에 제가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버전 생성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버전 생성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백로그 좌측에 있는 버전 패널에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가기로 그 팀 내에서 디시전이 내려졌으면은 저 패널에서 이제 버전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픽을 생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PO가 총 책임자고 하지만 이제 그 설명과 합의에 그건 있으니까 초안에 대해서 만들고 그거를 뭐 알아서 리뷰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대화를 해서 조정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의견의 대립이 조금 첨예해질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데 팀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 이제 논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생성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는 유저 스토리를 뜻하고 각각의 유저 스토리들은 에픽에 종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스토리의 기본적인 그 중요한 내용은 개발자들이 봤을 때 그 스토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돈으로 보내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체크리스트만 하면 되지라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예, 자세하고 딴 사람들과 싱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플래닝 회의 및 태스크 생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도록 저는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두 번의 플래닝 회의가 오프라인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사안이 덜 복잡하다고 판단이 돼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보여드릴 거는 이제 지금 링크는 2개만 걸어놨고요. 그래서 요 플래닝 회의와 태스크 생성의 그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 회의 자체는 비정기적이고요. 스토리를 쳐야 되는데 스토리에 태스크가 없을 때 소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들을 쭉 치고 있고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다 치고 그래서
요번 우선순위상 요번 릴리즈에 나가기로 일단은 합의됐는데 티켓이 보드에 너무 많으면 그냥 눈이 아프니까 백로그에 치워놨던 것들을 우선순위대로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리고 보니 이제 해야 될 스토리들의 태스크가 플래닝이 안 돼서 태스크들이 하나도 없는 공갈 스토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토리를 끝내야 되는데 스토리에 대해서 태스크를 정의한 적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걸 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디테일은 팀이 알아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기준으로 설계된 거는 진행 시간이에요. 몇 개의 스토리를 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1회 때 정한 게 3시간으로 그냥 회의 시간을 잡아버리고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토리의 태스크들을 정의할 수 있는지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결정이었고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아까 보여드렸던 에픽과 유저 스토리를 붙일 수 있을 만큼 포스트잇으로 쭉 작성을 하게 되고요. 유저 스토리의 세부 내용을 리뷰를 해요. 뭐 회의 전에도 좀 읽어오라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읽게 되고요. 그리고 유저 스토리를 이제 좀 개발 사이드 기준으로 순서도를 그리고 유저 스토리가 의미하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가 맞다라고 모두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순서도를 만족시키는 태스크를 이제 프론트랑 백끼리 각자 포스트잇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롤끼리 합의를 또 한번 하는 거죠. 롤끼리 합의를 해서 포스트잇 다 작성을 하면 그걸 화이트보드에 붙이게 되고요. 그럼 프론트와 백이 그 모든 태스크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기준에서 백이 정의한 게 내가 프론트를 만들어서 이 유저 스토리를 동작시키기에 충분한 태스크들을 백이 제시를 했는지 백 입장에서도 프론트에 충분하게 있는지 그 내용들의 리뷰를 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없다는 걸 합의를 하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쭉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하면은 포스트잇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이거를 지라에 입력을 하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스트잇을 쭉 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자 몇 장씩 가져가서 지라에다가 포스트잇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스토리랑 릴레이션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일단 백로그 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보드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룰에 의해서 뭐 투두로 스토리가 3개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두의 스토리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몇 개 더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제 끌어올린 스토리의 태스크가 있으면은 걔들도 이제 같이 투두로 끌어올리고 거기서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진행을 하자. 기존에 이제 스토리들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있는 게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도 뭐 맥스 5개, 민 몇 개 이게 있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스토리가 일정 이하로 떨어져서 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 그럼 이제 어떤 스토리를 할지 인티그레이션을 옮기자 하면 되고 그러면은 투두에 있는 태스크들의 진행 순서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있는 스토리와 관련된 태스크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투두에 있는 스토리와 연관된 태스크들은 처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보드에 쭉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니는 비워놓고 그게 투두로 올라온 다음에 투두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 태스크가 인 프로그레스 갈 때 내가 이 티켓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사이니에 입력을 하는 것까지가 책임자의 그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의도 뭐 링크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테지만 그냥 보면은 이래요. 1회 때 했던 게 그때 정의돼 있던 에픽과 스토리 목록을 나열하고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칠 수 있는지 3시간 안에 한번 트라이 해보자였고 그래서 이제 유저 스토리 하나부터 하는 거죠. 유저 스토리 이게 있으면 같이 리뷰한 다음에 순서도 그렸고 이 순서도가 맞는지 합의했고 이 순서도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요거는 카카오와 관련된 거여서 카카오 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성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해주셨는데
리서치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앞에다가 다시 이해한 대로 또 그리고 요 내용이 맞는지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요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어떤 일들이 개발에서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태스크들을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프론트랑 백이 통신을 해야 되니까 요 하얀색은 이제 티켓은 아닌데 그럼 저희는 이제 GraphQL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럼 GraphQL 기준으로 어떤 쿼리가 프론트와 백의 통신에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필드들은 뭐고 그 필드의 requirement 필드는 뭐고 옵셔널 필드는 뭔지를 그것까지도 이제 합의를 해서 요 화이트 그 포스트잇에 정의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모든 개발자들이 이해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걸 쭉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저 스토리 쓰면 또 지우고 다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럼 이제 프론트 백이 태스크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쿼리 필요하면은 새로운 쿼리에 대해서 정의해서 합의하고 이거를 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만큼의 포스트잇들이 정의가 되었고 그래서 요거를 다 하고 나면 입력합시다 하면은 포스트잇 각자 쭉 빼가가지고 지라에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뭐 흔하게 회고해서 잘 된 거랑 다음번 회고 때는 뭐 좀 다르게 하자 이런 거 하고 액션 아이템 정하고 끝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지라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일하기에 충분한 준비 상태가 이제 되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스토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로 스토리는 바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스토리의 태스크들이 이제 백로그에서 투두로 올라오고 투두에서 또 인티그레이션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의 진행과 종료도 개발자들이 자신이 진행할 태스크를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하는데 페어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어사이니가 그 태스크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룰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된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의 종료는 어사이니로 일단 스토리를 열어봤을 때 릴레이티드가 걸려 있는 모든 태스크들이 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스토리의 책임자가 그 스토리의 내용이 디벨롭 환경에서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 검수를 하고 그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면 스토리를 돈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고 나면은 이터레이션 데모 직전에 디벨롭에 있는 것들을 메인에다가 병합을 하고요. 그 병합을 했을 때 이제 샌드박스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션 데모 회의에서 팀 전체한테 그 보여주는 거죠. 디자인의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랬을 때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쭉 설명을 드린 뒤에 그 다음에 각자 접속을 해서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해보시고 언제든지 피드백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테스트하면서 피드백도 몇십 분 정도 받고 그 뒤에도 샌드박스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 뒤에도 피드백은 계속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프리징을 할 때는 이제 릴리즈 준비를 해야 되고 릴리즈 준비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메인에서 이제 릴리즈 브랜치를 따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메인과 릴리즈 브랜치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 프리징에 문제가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릴리즈를 단행을 하고 그 뒤부터는 릴리즈 브랜치는 스테이징 환경 그 다음에 이 릴리즈 브랜치에서 딴 거는 프로덕션 환경이 되어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발견된 핫픽스 대응해야 되는 핫픽스들은 릴리즈 브랜치에서 대응이 돼서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문제가 없음 다시 태그를 따서 프로덕션 환경이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회의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회의의 종류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태스크 플래닝 회의 아까 좀 뭐 여기서 자세하게 했어도 되는데 아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참석 대상은 제품팀 모두가 되고요. 스토리의 세부 태스크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는 비정기적이고 이 태스크 플래닝 회의를 소집을 하는 주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시니어나 매니지먼트 롤들이 좀 더 챙겨야 되긴 하지만 팀으로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태스크 플래닝 회의를 소집을 이슈 레이징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모이면 되는 종류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진행 방법은 아까 그림과 회의록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런 순서로 저희는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회의록에 일단 그 활동 기록을 남겨서 이제 디시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나중에 디시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회의 때 뭘 빵꾸 냈는지를 그 회의록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결과물은 여기 결과물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었네요. 그 태스크들이 되겠죠. 지라에 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태스크들이 이제 거기에 붙을 거고요. 여기에 의도를 적어놨는데 저의 의도는 항상 일반적이에요. 제품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액션을 그 자발적으로 기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제적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냥 읽어보면 태스크 플래닝 회의의 목적은 팀 전체가 제품의 형태를 이제 숙지를 하고 자신의 역할이 제품의 어느 부분을 책임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거쳐야 되고요. 혼자 착각하거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틀어져서 나중에 더 많은 코스트를 그 지불해야 되는 불의의 사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사기도 저하되고 팀워크도 깨지고 감정도 상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런 걸 통해서 방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거는 원래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 아까 그 회의록에서 화이트 포스트잇으로 간소하게 가름이 됐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서 이슈 레이징이 된 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선택한 그래프, 저희가 이제 GraphQL의 릴레이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릴레이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의 싱크가 완전히 안 맞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펙을 풀리 사용할 수 없었고 그거에 대한 피로도와 버그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감지가 됐어요. 그 이제 뒤에 얘기할 포스트모템 회의에서 원인이랑 이런 것들을 파헤쳤는데 어쨌든 현상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론으로는 포스트모템 회의의 결론으로는 그럼 인터페이스 회의라는 거를 만들자. 그래서 대충 알아서 잘 이해하겠거니 하지 말고 기술에 대한 완벽한 싱크와 그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회의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의도는 방금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 있는데 원래는 개발자들만 참석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또 그 마음에 이제 다들 바쁘신데 뭐 다 들어와야 되냐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상황이 궁금하고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한 분, 두 분 들어오다 보니 그냥 제품팀이 전체가 참석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후 1시 반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지라 보면서 잠깐 설명 들었는데 진행은 대충 그래요.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의 이제 스토리의 상태 점검이 이제 순서의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인프로그레스와 코드 리뷰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는지 기술적 쟁점이 있는지 그걸 회의로 잡아서 얘기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슈 제기를 할 타이밍을 주고요. 그 다음에 투두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현재 지라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우리 일정과 남아있는 스토리들이 얼마가 되는데 현재의 속도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도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큰 관점에서 이제 한 부분에 보도록 되어 설계된 게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라를 기준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슈 공유할 거 있으면은
쭉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에서는 지라보드의 상태 업데이트가 그 결과물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매일 제품의 진행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고 그게 일정의 위협이 되는지도 시각적으로 판단을 즉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와 진행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데모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게 주 1회였고 앞으로는 2주에 1회가 되도록 이제 설계가 될 거고요. 네,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나 보안이나 아니면은 그 레귤레이션도 저희는 의료 쪽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제품이 나오길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막 다른 데는 막 기도하면서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좀 막 애가 탄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데모의 큰 뜻은 제품팀만 한 세트가 아니고 그냥 회사와 서비스의 모두가 개발과 제품에 직접 관여는 안 해도 모두가 하나의 팀이고 모든 팀원들은 제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하지 않도록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터레이션 데모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고가 있죠. 회고는 그냥 많이들 얘기하죠. 회고는 실제로 애자일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회고는 회고고 회고는 최대한 밥 먹듯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많이 급해서 회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대로 된 회고도 필요하긴 했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진 않아서 그거에 대한 회의록들도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모텀 회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참석 대상은 사안에 따라서고 목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표면상에 떠올랐던 아니든 사안이 심각하고 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단순히 대처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규명돼야 되고 다시는 그것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격의 것을 파헤치기 위한 회의가 포스트모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프리하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GraphQL API 관련해서 이슈 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황 파악을 했고 그거의 결론이 인터페이스 회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포스트모텀 회의의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포스트모텀은 다른 회사들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필수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쓰고 싶은 사람만 쓰는데 쓰면은 전사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그 이유는 같은 그 기저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공유받음으로 해서 회사 전체의 안정성을 높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문서로 해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액션 아이템 중에는 GraphQL과 릴레이를 만약에 쓰고 싶은 다른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사 세미나도 액션 아이템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코워킹 프로토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설계 취지는 아까 시작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갔으니까 얘기를 추가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추가로 더 설명할 얘기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2시간 계획하에 지금 1시간 40분이 됐고 그럼 10분에서 20분 정도 Q&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Q&A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기다리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네, 회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혹시 네. 구성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나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회의 대부분이 비정기 회의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슈 레이징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기 때문에 실제로 정기 회의는 데일리 스탠드업하고 이터레이션 데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많은가에 대해서 저는 많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더 의견을 주셔도 돼요. 사실 그거는 저는 이거를 안 따라봤으니까 네.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뭐 저희 루니케어 분들 중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맞아요. 지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 적어놓는 게 아니 숙경님 말씀 저 주세요. 같은 경우는 상현님하고 같이 일했었죠. 저는 데일리 스탠드업 없이 일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좀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있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자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개인의 의견이에요. 저만 생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준영님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회의 종류 타입을 다 나열을 해주셔서 뭔가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많다고는 전혀 안 느껴요. 네, 아마 네. 사실 데일리 스탠드업 빼고 한 주에 한 번 이터레이션 데모 빼면은 그 외 회의가 총 5번 정도밖에 안 일어난 걸로 제가 카운팅하고 있거든요. 맞다, 다 합해도. 포스트모럼 한 번. 태스크 플래닝이 3번 있었고요. 네. 회고가 한 번 있었고 중간 회고가 한 번 있었고 릴리즈 전으로 카운팅하면 그거 말고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5번 정도 회의면 되게 무난하고 근데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회의가 회의 많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너무 적은 거라는 이야기 몇 번 들었네요. 네, 듣고 보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지 빈도가 높은 건 아니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10초 룰이 있고 눈치 게임으로 해서 10초가 넘어가면 닫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궁금증은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0초가 됐고요. 그러면은 특별히 궁금한 점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으신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 자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물어보거나 뭔가 하기는 좀 뭐한데 따로 만나거나 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뭐 따로 저한테 핑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오늘 발표는 마치겠고요. 네, 모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